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곳이죠. 바로 덴마크의 제약거인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보 노디스크의 현재 사업 상황부터 또 최근에 있었던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 회사의 핵심인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또 요즘 정말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그 강력한 입지, 이걸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렇죠. 또 동시에 최근에 발표된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이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오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노보 노디스크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100년이 넘었군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 강조하는 노보 노디스크 방식이라는 좀 독특한 경영 철학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회사를 이해하는 데 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노보 노디스크 웨이, 재밌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노보 노디스크의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짚어보죠. 사실 말씀 안 드려도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특히 그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압도적이죠. 네, 2024년 1분기 매출만 봐도요. 이게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4%나 성장했어요. 24%요? 요, 24% 성장.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업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네, 마진율이 상당하죠. 이런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뭘까 보면 역시 그 세마글루티드라는 성분 기반의 약물들이에요. 오젬픽, 위고비, 그리고 먹는 약인 리벨서스까지요. 네, 세마글루티드.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분 중 하나죠. 맞아요. 이게 그 GLP-1이라는 호르몬하고 유사하게 작용해서 혈당 조절도 돕고 또 식욕 억제 효과도 내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 작용을 모방한 거죠. 그렇죠. 특히 이 중에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는 정말 센세이션했죠. 2024년 1분기에만 매출이 107% 급증했어요. 107%요. 100%가 넘는 성장률이라니 이건 거의 시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혼자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죠. 85%면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수치인데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경쟁 약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전체 당뇨병 치료제 시장으로 넓혀봐도 노보 노디스크 점유율이 34%에 달하고요.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GLP-1 계열 약물 시장, 그러니까 오젬픽이나 위고비가 속한 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무려 55%가 넘습니다. 이건 2024년 2월 기준 데이터인데요. 와, GLP-1 시장에서는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이건 정말 강력한 해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노보 노디스크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여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아, 또 다른 분야도 있나요? 네, 희귀 질환 분야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혈우병 치료제라든지 성장 호르몬 결핍증 치료제 같은 것들이요. 아, 그렇군요.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성장 동력도 계속 찾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덴마크에 아주 대규모로 신규 생산 시설을 짓겠다는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이게 다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 능력 확대가 중요하죠. 특히 위고비 같은 약은 초기에 공급 부족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이것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물론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그건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네.
일단 발표된 숫자를 보면 CER 기준으로 매출이 18%, 영업이익이 29% 성장했어요. 여기서 CER은 이제 불변환율, Constant Exchange Rate라고 해서 환율 변동 영향을 제거하고 본 실제 성장률을 의미하거든요. 환율 효과 빼고 봐도 매출 18%, 이익 29% 성장이다. 여전히 높은 성장세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좀 안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보면 사업 자체는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소식이 미국의 아주 큰 약국 체인이자 처방약 관리 회사 PBM이잖아요. CVS 헬스 있잖아요. 네, CVS 알죠? 이 CVS의 처방 관리 목록? 이걸 보통 처방집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는 단독으로 등재됐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단독 등재요? 이건 꽤 의미가 큰데요. 그렇죠. 이 처방집에 등재된다는 건 의사들이 그 약을 우선적으로 처방하게 되고 또 보험 적용 같은 거 받을 때도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확대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확실히 호재네요. 의사 처방이나 보험 접근성이 좋아지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보노디스크 정말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력한 제품, 높은 시장 점유율,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유리한 시장 환경까지 갖춘 것처럼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노보노디스크의 과거 성과나 현재 시장 지위는 정말 눈부신 게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밝은 면의 이면에는 최근 들어서 좀 부쩍 짙어진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림자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최근에 발표된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입니다. 이게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거든요. 네, 그 발표가 있었죠. 저도 봤습니다. 기존에는 매출 성장률을 13%에서 21% 사이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8%에서 14%로 낮췄습니다. 거의 하단과 상단 모두 5%포인트 이상씩 내린 거죠. 꽤 큰 폭인데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은 더 크게 낮췄어요. 기존에는 16%에서 24%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걸 10%에서 16%로 낮췄습니다. 하단은 6%포인트, 상단은 무려 8%포인트나 내린 거예요. 와, 8%포인트나? 이건 정말 단순한 미세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뭔가 좀 심각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냥 약가의 보수적인 전망 수정, 이 정도로 볼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망치를 대폭 낮췄냐? 그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쟁 환경의 격화입니다. 아, 경쟁이요? 역시 일라일릴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라이 릴리죠. 릴리가 출시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그리고 이걸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은 젯바운드의 추격이 정말 매섭습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마운자로랑 젯바운드, 이것도 GLP-1 계열인가요? 네, GLP-1에 더해서 GIP라는 또 다른 호르몬에도 작용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실제로 2025년 1분기 성장률만 비교해보면 일라일릴리의 성장률이 노보노디스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아, 1분기 성장률은 릴리가 더 높았군요. 네. 아까 호스트분께서 위고비 점유율 85%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제 2024년 1분기 기준이고 릴리의 젯바운드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이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릴리의 추격 속도를 감안하면 노보가 지금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계속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릴리의 등장은 노보에게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경쟁 심화 때문에 위고비나 오젬픽의 성장 기대치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실적 전망 하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 심화가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는 그 불법 복합 GLP-1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 불법 복합 GLP-1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이게 뭐냐면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약사가 만든 완제품이 아니고요. 일부 약국이나 시설에서 세마글루티드 같은 활성 성분 원료를 구해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성분이랑 막 섞어서 주사제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짝퉁 약물이죠. 와, 그걸 그냥 막 만들어서 판다고요? 위험하지 않나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그 성분 비율이 정확한지, 다른 불순물은 없는지, 위생 상태는 어떤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거든요. 효과가 없거나 심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정품보다 훨씬 싸니까 일부 소비자들이 이걸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가격 때문에? 그런데 FDA 같은 규제 당국에서 이걸 가만 놔두나요? FDA도 당연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공급 부족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복합 제조를 허용하는 듯한 유예 기간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복합제 문제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하다는 건 이게 생각보다 뿌리 깊게 퍼져 있거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정품인 위고비나 오젬픽의 판매 확대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노보노디스크의 성장 전망에 약간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법 복제약 문제까지 이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호스트분께서 생산시설 투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생산 능력을 더 확보하려고 카탈렌트라는 회사에 제조시설 3곳을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아, 카탈렌트 인수요. 그 CMO 위탁 생산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가 원래는 모 회사인 노보홀딩스를 통해서 진행되고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어쨌든 이 시설들을 인수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 비용 자체도 크고 또 시설 통합이나 운영 효율화 과정에서도 돈이 들겠죠. 장기적으로는 생산 능력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인 이익 전망치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 불법 복제약 문제, 그리고 인수 관련 단기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적 전망치를 낮추게 된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요인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역시 안 좋았겠죠? 네, 매우 차가웠습니다. 실적 전망 하향 조정 발표 직후에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노보노디스크 주식 예탁 증서 ADR 주가가 하루 만에 22%나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22%요? 와, 엄청난데요? ADR은 그 외국 기업 주식을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 맞죠? 네, 맞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노보노디스크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하루에 22%나 빠졌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리고 주가가 3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3년 내 최저치.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가던 주가가 그렇죠. 이건 단순히 실적 전망치가 조금 낮아진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노보노디스크의 핵심 제품, 그러니까 위고비나 오젬픽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크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 하향 조정을 앞으로 노보노디스크의 황금기가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전망이 나오자 실망감이 아주 크게 표출된 거죠. 특히 주력 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긍정적인 면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보노디스크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해진 거죠. 네,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노보노디스크. 일단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 시장, 특히 그 GLP-1 분야에서는 정말 강력한 리더십과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준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네, 특히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GLP-1 계열 약물의 성공은 정말 주목할 만하고요. 시장 점유율도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희귀질환 분야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생산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 역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강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들어서 여러 도전 과제들에 직면했다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일라일 릴리와의 경쟁 심화죠. 네, 릴리의 추격이 거세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력 제품의 성장세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불법 복합 GLP-1 문제나 인수 관련 단기 비용 부담 같은 요인들이 겹치면서 결국 회사가 스스로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렇죠. 시장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보 노디스크가 이러한 도전 과제들, 특히 강력한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사의 강점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갈지 이걸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1라일1,2와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노보 노디스크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거대 제약사 간의 이 경쟁이 앞으로 몇 년간 제약 바이오 업계 전체의 판도를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노보 노디스크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이 이 기업에 대해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전달해야 할 사항이 있죠.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입니다. 특정 투자에 대한 권유나 추천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과 일부 내용상 오류나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티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